그때 그 사람은 어디부터 어떻게 널 불러야 할까? 네가 자꾸 아른대는 요 며칠 사이 유난히 긴 하루하루를 보내다 우연히 마주친 아름다운 명화들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곤 하는데요. 비록 그 창조주는 죽어 사라졌어도 작품에 담긴 마음만은 영원히 살아 몇 세기가 지나도 바래지 않고 마치 생명처럼 빛을 발하죠. 오늘 저희는 찬란한 명화의 뒷면에 담긴 애석하면서도 어쩐지 자조하게 되는 화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그림, 조셉 라이트의 공기 펌프 속 새에 대한 실험입니다. 를 담은 나의 입술이 거창지 못한 이야기하면 그땐 어떡해 널 어쩌면 좋을까. 아, 끔찍해. 더는 못 보겠어요. 18세기 영국의 한 부잣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과 촛불에 의지해 과학자의 실험을 관람하던 한 여성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공기펌프 실험 견학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의 내용은 유리로 된 새장 안에 새를 가둬놓고 공기를 빼내 새를 기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지금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동물 학대였죠. 어떡해 널 사랑한단 말을 담은 나의 입술이 거창지 못한 이야기하면 그땐 어떡해 널 어쩌면 좋을까. 혹시나 기억하니 넌 조용히 읽어주었던 네가 준 책 한 편에 새겨둔 우리 불행 중 다행인 건 적어도 새의 생명이 무사할 거란 사실입니다. 당시 앵무새는 굉장히 몸값이 비쌌거든요. 강연장과 부잣집을 돌며 실험을 보여주는 일로 먹고 사는 이 과학자가 새를 죽게 둘 리 없습니다. 곧 과학자가 유리에 다시 공기를 불어넣으면 앵무새는 깨어나겠죠. 내게 말하는 것 같아 마지막이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아련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잘가 인사하다 눈물이 왈칵 흐르고 말았어. 당시에도 이런 실험이 충격적이고 잔인하다는 비판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에서는 왜 이런 실험이 반복됐을까요? 그때의 상황,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빛과 어둠을 그린 거장 조셉 라이트의 삶과 작품을 풀어봅니다. 떨어지는 저 별 하나 내게 말하는 것 같아 마지막이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아련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잘가 인사하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는 늘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인류 역사상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 중 하나는 17세기 후반 유럽입니다. 그 전까지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모든 걸 신의 뜻으로 설명했는데요. 풍년이 드는 것처럼 좋은 일도, 전염병이 돈다거나 하는 나쁜 일도 모두 신의 뜻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16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과학혁명, 산업혁명, 계몽주의가 세상을 크게 바꿨습니다. I'm truly fine. 이제 조금 멀 것 같은 날. 긴 머리보다 반드시 자른 단발이 좋아. 하긴 그래도 좋은 날 부를 땐 참 예쁘더라.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늘도 그만큼 짙은 법.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는 여러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국주의죠.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영국 내에서도 있었는데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극심한 빈부격차, 어린아이들까지 16시간 이상 노동시키는 노동착취, 숱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라이트는 이런 기술 발전의 빛과 어둠을 최초로 주목한 화가 중 하나였죠. 너보다 5살밖에 안 먹었는데 20살은 고맘때 right 해도 원인도 원인 night 그저 night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꿈이 활짝 폈어 언제나 사랑받는 날 yo 일기 잠들었던 시간. 눈물이 나오질 않아 괜찮아진 줄 알고 아이러니하게도 라이트의 삶에서는 그의 그림처럼 빛과 어둠이 극적으로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과학 실험을 다룬 작품들로 20대부터 명성을 얻었지만 라이트에겐 이게 오히려 독이 되었는데요. 이전보다 더 뛰어난 신작을 발표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점점 외출하지 않게 됐고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45살이던 1779년 예술의 중심지인 런던을 완전히 떠나 고향인 더비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한 것도 우울증 때문이었는데요. 반면 그의 예술 세계는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구원이라도 찾는 것처럼 그는 점점 더 빛과 어둠이 주는 효과 묘사에 몰두했죠. 애써도 되살아나는 너의 흔적이 날 두려워 우리 처음 손을 잡던 어색한 그날처럼 죽은 병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대 영국에서 이 그림은 라이트의 작품 중 최고로 평가받았는데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은 영국 군인들 그리고 가족의 슬픔이 주제라는 해석이 많죠. 그렇게 우울증과 싸우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라이트는 1797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 어떻게 지낼까 나의 그리움이 닿는 곳은 있을까 처음 날 만나던 그 순간 숨이 차오르던
오늘날 라이트는 영국의 18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내셔널 갤러리와 테트 브리튼 같은 영국의 주요 미술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다만 현대인들이 그의 그림에서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건 아름다운 빛과 어둠의 묘사가 아닙니다. 라이트가 표착하고 기록한 당대 과학 발전의 모습,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라이트는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빛과 어둠을 포착할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덕분에 라이트는 다른 화가보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면에 고통과 희생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우울과 고독까지도 예술에 담을 수 있었죠. 반면 이런 예민함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라이트는 평생에 걸쳐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라이트도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버거웠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후기 작품들은 비록 유명하지도 그 시대의 현안을 다루지도 않지만 가슴 한구석을 쿡 찌르는 듯한 뭔가 저릿한 느낌을 줍니다. 빛을 쏟는 sky 그 아래선 꿈꾸듯이 fly My life is so beautiful 라이트가 태어난 지 3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술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만약 라이트의 삶과 작품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가 그의 예민한 시선과 불안에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익히며 배워가기에는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 주변에서 친숙한 것들은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져 덩그러니 남겨질 거라는 불안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시간 모두 모아다 삼켜내 작은 기억 하나 둘씩 날 깨워가 세상 가득 채울 만큼 나를 펼쳐가 라이트가 자신의 삶과 예술을 통해 보여준 빛과 어둠에서 배운다면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처럼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그 빛과 어둠을 새삼하게 살피는 예민한 눈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과감히 받아들여 장점으로 만드는 행동력, 라이트와는 반대로 변화에 잡아먹히지 않을 굳센 심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연출의 보도부 장은빈, 기술의 기술부 이지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강동재였습니다. VOH